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비트코인 에반젤리스트가 되고자 하는 김대영입니다. 비트코인은 죽었다. 비트코인 is dead.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죠.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약세를 보이고 거의 바닥을 다질 때쯤이면 항상 비트코인은 죽었다라는 전문가들의 어떤 평가라든지 언론의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지금 어제 국내 언론의 뉴스인데요. 비트코인 끝내 사망, 급속 확산, 구글 검색 급증에 공포 심리까지 너무 공포에 떨다 보니까 급증을 금증으로 쓰고 말았네요. KNN 뉴스인데 그래서 비트코인이 끝내 사망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의 부고를 여러분들께서 받으셨나요? 네, 끝내 사망. 그래서 이 근거가 된 구글 검색량을 보니까 비트코인 is dead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한 건데요. 비트코인이 사망했다라는 그런 검색량이 급증한 것은 사실입니다. 2022년과 2018년 비트코인이 하락해서 크립토 윈터에 들어갔을 때 비트코인 is dead라는 키워드로 제가 검색을 해봤을 때 지금 최근에 이런 키워드로 검색하는 양이 급증을 하고 있는데 이 특징은 비트코인 is dead라는 키워드로 검색량이 급증할 때는 이 비트코인 가격이 바닥일 때 급증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비트코인 is dead라는 검색량이 비트코인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지금 올랐습니다. 크게 증가를 했는데 이런 구글의 트렌드라든지 최근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전망을 하는 그런 분들 때문에 비트코인이 죽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참 자극적이에요. 비트코인 끝내 사망. 비트코인이 사망했습니까? 한국 언론에 나온 기사를 보면 존재 이유의 의문, 비트코인 폭락장, 과거와 다른 8가지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 기사를 읽어보니까 좀 황당하던데요. 저는 무조건 오른다는 내러티브가 붕괴됐고 비트코인은 결제 수단이란 내러티브가 붕괴됐고 비트코인은 특별한 자산이란 내러티브가 붕괴됐고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라는 내러티브가 붕괴됐고 비트코인은 비축 자산이란 내러티브가 붕괴됐고 비트코인은 최고의 투기 자산이란 내러티브가 붕괴됐고 비트코인은 투명한 시장이란 내러티브가 붕괴됐고 존버는 승리한다는 내러티브가 붕괴했다라고 이 기자가 썼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비트코인이 올타임 하이를 기록한 게 작년 10월 6일입니다. 12만 6천 달러. 그리고 지금 이제 5개월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존버의 개념이 5개월인가요? 5개월이 안 됐는데 최소한 4년 정도는 들고 있고 존버는 승리한다는 내러티브가 붕괴됐다라고 기사를 쓰면 모르겠는데 일시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을 했다고 해서 존버는 승리한다는 내러티브가 붕괴됐다. 이런 기사를 써서 출고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비축 자산. 이거 트럼프가 추진하는 미국의 비트코인 전략 비축의 내러티브가 붕괴됐다. 근거도 없습니다. 보면 비트코인 디지털 골드라는 내러티브도 붕괴됐고 좀 너무 한심한 기사라서 제가 길게 논평할 가치를 느끼지 못합니다. 비트코인은 무조건 오른다. 장기적으로 무조건 오른다는 거지 5개월, 1년의 그런 쇼텀으로 해서 무조건 오른다는 내러티브는 원래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사를 이렇게 쓰고 있으니 비트코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나 비트코인에 살짝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런 기사를 보면 놀라실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무조건 오른다는 내러티브가 어디 있습니까?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결국은 우상향 한다는 게 비트코인 가격의 기본적인 추이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올타임 하이에서 지금 요만큼 기간이 왔는데 여기에서 이까지 왔다고 존버라고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이런 기사가 쏟아지는 게 지금 시장이 지금 바닥에 왔다는 증거입니다. 자, 꽉 잡아 떨어진다. 비트코인 더 이상 디지털 금 아니야. 자, 이런 기사가 쏟아지고 비트코인 is dead라는 검색량이 급증하면 바닥이란 이야기죠. 자, 비트코인 is dead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자, 이 사이트는 지금까지 비트코인에 대한 부고 기사를 다 모아놓은 사이트입니다. 비트코인 이게 가격인데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이 비트코인 사망 선고, 부고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비트코인 부고가 쏟아지고 있죠. 자, 비트코인 is dead. 지금까지 467번 비트코인 has been declared dead 467 times 467번이나 사망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주로 보시면 여기 사망 선고가 내려진 시점에 동그라미를 쳤는데 동그라미가 빽빽하게 모여있는 구간이 비트코인 하락 구간이죠.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죽었다는 부고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오를 때는 부고가 나오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부고가 나오죠.
그래서 총 지금까지 점의 숫자가 총 467개입니다. 2월 11일 날 비트코인은 더 이상 디지털 골드가 아니다 라는 부고가 나왔습니다. 작년 12월 6일 날 찍었던 올타임 하이가 어쩌면 최종적인 올타임 하이다. 더 이상 12만 6천 달러 위로 올라갈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부고가 또 나왔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여전히 6만 9천 달러인데 너무 높다 지금도. 비트코인이 사기라는 것은 불가피하다. 자, 비트코인은 0달러로 가고 있다. 자, our 비트코인 프라이스 타겟은 0달러이다. 이런 기사가 지금 2월 달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Rest in Peace 비트코인, RIP 비트코인, 트위터에 이런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명복을 빈다는 거죠. 자, I think Bitcoin will go to zero. 1월 31일.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의 사망이 계속해서 선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이나 주요한 인사들에 의해서 비트코인 사망 선고가 지금까지 총 467차례 내려졌고 이때마다 100달러씩 투자를 했으면 46,700달러가 되겠죠. 원금은 467번의 사망 선고 때마다 100달러씩을 투자했으면 지금 얼마냐? 6,691만 7,124달러입니다. 1,000억 원입니다. 1,000억 원. 지금 1,000억 원의 자산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죠.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이런 사망 기사가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거죠. 오를 때 이때는 비트코인 사망 기사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올타임 하이가 여기겠죠. 이때까지는 거의 안 나오다가 이때 지금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오비추어리, 비트코인이 죽었다라는 평가, 또 비트코인 오비추어리스 송, 노래도 있습니다. 지금 2016년에 나온 노래인데 2016년이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모를 때죠. 비트코인 가격이 개당 100만 원도 안 할 때입니다. 그때도 이미 비트코인 사망과 관련된 노래가 나오고 조롱하는 영상이 나왔습니다. 자, 이것도 유명한 영상인데요. 이것은 2022년 비트코인이 이전의 하락장에서 나온 영상입니다. 비트코인 is dead라는 영상인데요. 자, 언론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추락했다라는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이때 2022년 6월에 지금하고 비슷한 상황이죠. 각종 언론 뉴스 매체에서 비트코인은 끝났다. 비트코인은 죽었다. 라는 기사를 쏟아냈던 게 2022년인데 지금 또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이게 4년 전에 그대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되풀이되고 있는 것 뿐이죠. 자, 비트코인이 죽었다. 비트코인이 죽었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일단 가격에서 볼 때 비트코인이 0달러, 빵원이 되면 이제 죽은 거죠. 하지만 기술적으로 비트코인이 죽었다는 것은 비트코인 채굴자가 전혀 없어야 되고 비트코인을 전달하는 노드가 없어야 되고 비트코인으로 거래하는 사람이 비트코인을 주고받는 사람이 다 사라져야 되고 시장에서 비트코인 전혀 거래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전히 채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블록이 생성되고 있고 지금 가격은 무려 6만 4천 달러입니다. 이 오비추어리 송이 나왔던 2022년 6월 24일 이때 당시 비트코인 가격이랑 비슷합니다. 이때 최고점이랑 비슷한 가격입니다. 이때는 18,000달러까지 떨어졌었죠. 이 비트코인 오비추어리 송이 나왔을 때는. 그러니까 전 고점하고 지금 비슷한 가격인데 지금 비트코인이 또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비트코인의 거품입니다. 근데 이때는 비트코인의 사망 선고가 집중적으로 내려지다가 잠잠해지고 이때 또 비트코인 오비추어리가 쏟아졌습니다. 그러다가 또 잠잠해지다가 지금 또 비트코인 오비추어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때 비트코인 사망 선고를 내렸던 전문가들, 언론 매체들 이런 사람들은 비트코인 이 가격에 올랐을 때 전부 입국닷하고 있었습니다. 이때도 비트코인 사망 선고가 속출했지만 이때는 거의 또 침묵을 했습니다. 지금 또 물 만난 고기처럼 비트코인은 죽었다라는 선언을 언론과 전문가들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억력이 너무나 짧아서 4년 전에 8년 전에 비트코인의 사망 선고가 집중적으로 내려졌다는 사실을 망각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운 줄 모르고 지금도 비트코인의 사망 선고를 쏟아내고 있겠죠. 자, 비트코인은 90%, 80%, 70% 폭락을 여러 차례 겪었지만 늘 최고가를 경신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 다음 주기에서 또 최고가를 기록했고 그 다음 주기에서 최고가를 기록해 온 거에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락장에서 비트코인 사망 기사, 부고가 쏟아지는 현상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가장 자주 언급되는
비트코인 부고와 관련된 유명 인사의 말입니다.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회장이죠. 비트코인은 사기다. 2017년도 이야기했습니다. 폴 크루그먼,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유명한 경제학자이죠. 이 사람은 수도 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실패했다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했고, 워렌 버핏은 뭐라고 이야기했냐? 쥐약의 거듭제곱이라고 2018년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운트 곡스 사태가 터졌을 때 비트코인 실험은 끝났다. 그리고 크립토 윈터가 올 때마다 미디어 컨센서스 2018년에 버블이 영원히 터져버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게 되풀이되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과 관련돼서 사실상 사망 선고를 내렸습니다. 심지어 도널드 트럼프도 1기 때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트코인이 죽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비트코인 사망론자, 비트코인 사망을 주장하는 사람은 틀렸다라고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사람이 있습니다. 마이클 세일러입니다. 마이클 세일러는 현지 시각으로 2월 22일 저녁 10시 30분에 오렌지 센츄리라고 해서 100번째 비트코인 매입을 시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지 시각으로 2월 23일 10시 3분에 비트코인을 592개를 추가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71만 7,722개의 비트코인을 샀습니다. 자, 비트코인 부고가 쏟아지는 가운데 마이클 세일러는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이클 세일러는 오늘 새벽 2시 12분에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자, 나탈리 브루넬이라고 유명한 팟캐스트 진행자가 있습니다. 유튜브 진행자죠. 나탈리 브루넬과 함께 양자 컴퓨터가 부추기고 있는 뻐들의 논리를 박살내는 그런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의 글로벌 채택을 가속화하고 있는지 설명하고 지금 최근에 퍼지고 있는 비트코인 부고에 대해서 반박 논리를 적극적으로 펼쳤습니다. 이 영상의 유튜브에 올라온 제목은 Bears are wrong입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이 약세장에 들어갔습니다. 베어 정도가 아니라 지금 사망 기사, 부고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비트코인의 약세론자, 비트코인의 사망을 주장하는 사람이 틀렸다라고 마이클 셀러가 적극적으로 반박했는데 1시간 51분짜리 영상입니다. 13분 정도만 발췌를 해서 자막을 달았습니다. Everyone wants to hear from him, Michael Saylor.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on the show. It's great to see you. You're one of the only bulls left, it feels like. I think there's a lot of bulls out there. Just, they're waiting. Well, let's start right there. Bitcoin's price is down. Sentiment is pretty negative. The critics are saying the thesis is breaking. What do they not understand? Okay. First of all, it's 137 days since the last all-time high. 4.5 months. Half the amount of time it takes to make a baby. 4.5 months. Now, we're off 45%, right? The all-time high is like 125. We're 67, 67.5 or so. So, there's a famous video of me in 2013 speaking about the virtues of the iPhone and Apple, and it went viral for a while. There's not an 8-year-old on the planet that doesn't want an iPhone 5. Mm-hmm. And if you go back and you look at maybe the greatest company of our era, Apple, and the greatest stock, a stock that made people insanely rich. Apple releases the iPhone in 2007. The P to E of Apple is 30. The iPhone isn't a success for 2 years. Around 2009, on the iPhone 3, people start to think, and myself included, I didn't think the original iPhone 1 or 2 were that useful. There was no app store, there was no cut and paste, they were kind of toys. Around 2009, the iPhone starts working, it's iPhone 3. By 2012, they're around the iPhone 4, iPhone 5. Everybody agrees it's a cool product. Apple stock peaks. Then it crashes. Between late 2012 and May 2013, Apple stock falls 45%. The same 45% Bitcoins fall. The Apple P to E goes to 10. The Ford P to E less than 10. It's being valued like a tired cash cow, utility company. Like no technology, no future. People are down on it.
You know how long it takes, Natalie, before Apple recovers to a P to E of 30 from 2013? Years? 7 years. 7 years. In 2020, Apple returns to a PD of 30. So it's 13-year cycle from 2007 to 2020. The greatest company of its era, at many times the most valuable company, the most successful product, the product that 1 billion people agree is something they can't live without, maybe the most successful product in the history of the human race, takes 13 years peak to trough to peak, 7 years to recover. And you know what it took for people to give Apple the PD of 30 again? The endorsement of Carl Icahn and Warren Buffett. Wow. 2 people who probably didn't even use the iPhone that much, if at all. You never would have read a review from Carl Icahn or Warren Buffett on the iPhone, did you? Like, are they at the top of your technology, advocate list or technology reviewer list? So that's an example of how conventional markets evaluate innovation. And here's the irony, right? At the point that I give that speech, I'm saying, hey, this is an iPhone 5. There's not a 6-year-old that doesn't want this iPhone 5. At the point I give the speech, there's general consensus that the iPhone is something you can't live without and no one's got a product nearly as good. And yet the conventional market's counter-trading it. Okay, so if you got rich in the past decade, you probably bought big tech. You probably bought Apple. You probably bought Google. You probably bought Meta. Maybe you bought Amazon. Maybe you bought NVIDIA. Maybe you bought Tesla. There's no way you got rich without buying big tech. Big tech has been the primary screaming success. The stocks are up 10x, 20x, 30x, 50x. But in all cases, you find examples of the conventional market that underappreciates them and underestimates them. With Apple, it was 7 years through the wilderness. With Amazon, I remember Amazon for something like 4 to 8 years, conventional wisdom was Amazon's an awful company. They'll never make any money. They'll never amount to anything. You almost could have bought Amazon anytime for a decade while conventional investors crapped all over it. And it wasn't until 2020 during the lockdowns that people go, oh, wow, I guess we need Amazon. Mm-hmm. And of course, just this last week, Amazon's revenue surpassed Walmart. And Amazon became the largest company in the world by revenue. But when could you have concluded Amazon was going to work? 2010, 2012. It was already obvious there was going to be no competitor to Amazon. No one could possibly do what they were doing by 2012. 8 years later, conventional wisdom is that. The same is true with Apple. It's like, so Bitcoin, at what point do you have the fundamental ability to conclude that Bitcoin is global digital capital? Now. Like, what's the indicia?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s telling you, right? The head of the Fed, Kevin Warsh, is telling you. The head of the Treasury, Scott Bessent, is telling you. The head of the SEC, the head of the CFTC, 8 other cabinet members, all the Middle Eastern sovereign wealth funds are telling you. BlackRock is telling you, right? My company is 100x its enterprise value, right? When in the history of the capital markets did a company ever buy $55 billion worth of a commodity and then loudly declare that this is digital capital and this is the new money of the world? Never. Okay, so is $1 billion enough? Is $10 billion enough? Is $50 billion enough? Right? At what point do you have enough fundamental insight on this? Well, I would say you had enough to know that Amazon was unstoppable a decade before the world agreed. You had enough insight to know that Apple was unstoppable 7 years before, probably 10 years, actually in 2009, 11 years before the world agreed, you knew it was unstoppable. You have enough information to know that Bitcoin is unstoppable right now. The world's going to eventually come to a consensus, and it'll be the Warren Buffetts and the Carl Icahns of the world that will be what creates that consensus. They won't be first,
they'll be last. They won't make a huge amount of money. They'll double or triple their money, right? And they will enter, and the PD goes from 10 to 30. They triple their money in a 12-month time period. And if you're able to think for yourself, and if you're able to weather volatility, you can 10x, 20x, 30x on your investment. But there really is no example of a successful technology investment where you didn't have to weather the 45% drawdown and go through that valley of despair, right? Ours is currently taking 137 days so far. But you know, it might take 2 years, it might take 3 years, it might take 4 years. If it took 7 years, congratulations. It's just like Apple Computer, the biggest success story of the decade. What do you say to those out there who feel disappointed by the bull market that we didn't go higher than 126,000? And what is your reasoning for why we didn't get to maybe some of those price predictions that a lot of people wanted? I think the market is evolving. The entire ecosystem is evolving and seasoning. And if you look at all the dynamics, the derivatives market is migrating from offshore to onshore, and it is maturing. And so as derivatives in the U.S. regulated markets grow, that strips some of the volatility off of Bitcoin and some of the upside off of it. It damps the upsides. It also damps the downside. Instead of an 80% drawdown and an 80 vol, you get a 40 or 50% drawdown and a 50 vol. So you're seeing volatility damped on the upside and the downside by the seasoning of the markets. But you also have a situation where the banking establishment is embracing Bitcoin at a progressive but a slower rate than people with short attention spans would like. It'll take the banks 4 years, 5 years, 6 years before they embrace an entirely new asset class. People would like for Bitcoin to be recognized in 4 months. Well, you always say that volatility is vitality. So do you worry that your projections of like Bitcoin 40% ARR could be changing and diminishing, or are your bear, bull, and base cases pretty similar for the next 10 to 15 years? I look at 21 years, and I expect about 29% ARR over the next 21 years. I've always thought that we would have rallies and drawdowns, right? So I see it as a serpentine pattern, where it's just slightly less than 30% over time, but there'll be periods when it will surge and there'll be periods when it will draw down. That doesn't change. I think, if you listen to people, someone will say, well, this weekend there might be some problem in Iran or in the Middle East. And if there is a problem in the Middle East, and if the U.S. does something with regard to Iran, then Bitcoin's the only thing you can sell, and then Bitcoin price may crash, and we're worried about it. And I'll say, well, if something happens in the Middle East, Bitcoin will be the only thing you can sell. It'll also be the only thing you can buy. And so that just means that a lot of people that want to trade on the weekend are transferring capital to crypto exchanges so that they can either buy or sell, buy, sell, and buy Bitcoin 4 times between Friday at 4 p.m. and Monday morning at 9:30 a.m. And yeah, if you're a trader, what does that make this? It makes it the most interesting asset in the world for you. If you're an investor over 4 years, what the heck difference does it make whether or not it gets bought and sold this weekend? In fact, here's the difference it makes. There's capital, hot money, that's flowing into this ecosystem, into the Bitcoin ecosystem, that otherwise would not be allocated, right? There's a trader, someone's got $20 billion of capital, and their choice is they can either leave it in the bank earning SOFR, or they can put it into the crypto exchange system and they can buy and sell, and maybe they'll make 4% this weekend, right? When Bitcoin crashes by 5%, there's someone buying while there's someone selling. So people are like, oh, it fell 5%. Well, someone woke up at 4 a.m. on a Sunday morning to buy it.
at a 5% discount. So someone's going to actually make more money on the weekend than they would make holding conventional money for a year. And that capital is not flowing into New York City real estate. It is not flowing into gold. It is not flowing into conventional derivatives. It's not flowing into NVIDIA stock. It's not flowing into Apple stock. Why? Because you're not buying and you're not panic selling and rage quitting and buying and capitulating and, and leaping into the market on these volatility waves. So Bitcoin is most volatile because it's most useful. This is Bitcoin, it's digital capital. Spend 1,000 hours and you'll agree with me, but you'll still have to deal with brutal 45% drawdowns. And, for some periods, everyone's going to hate and make fun of you, right? That's one extreme. And the other, and I'll spend hundreds of hours to explain why Bitcoin is economic freedom and empowerment and financial sovereignty and a breakthrough in digital energy and the greatest thing in the history of money. And after I've done that, 95% of conventional investors still won't quite understand it. And the Warren Buffetts and the Carl Icahns of the world, they probably won't necessarily jump on that freight train with 10 or 20 or $50 billion of their capital, right? That's one extreme. 마이클 세일러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좀 편해지셨습니까? 마이클 세일러는 비트코인 사망을 외치는 전문가를 자처하는 사람과 언론을 향해서 거침없이 반박을 했습니다. 최고점으로부터 4개월 반이 지난 시점에 부고 기사를 쓰는 멍청이들을 향해서 일가를 했습니다. 세상에 최고점 찍은 지 1년도 아니고 반년도 아니고 지금 겨우 4개월여 5개월이 채 안 됐는데 부고 기사를 쓴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자, 여기에서 마이클 세일러가 자기가 과거에 했던 애플 주가 전망을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2012년에 애플의 아이폰을 보고 이건 혁신적인 제품이다. 사람들은 3년 전후로 해서 아이폰을 교체를 하는 수요가 생길 것이고 아이폰은 패션 아이템처럼 사람들이 소장하고 싶은 그런 아이템이기 때문에 책상 밑에 두는 델 컴퓨터와는 다른 것이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교체하려고 하기 때문에 애플의 주가가 크게 오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자, 그 영상이 바로 이 영상인데요. 마이클 세일러 굉장히 젊죠. 마이클 세일러가 2012년에 애플의 주가가 주당 2,000달러까지 도달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때도 많은 사람들이 마이클 세일러를 비웃었죠. 그리고 워렌 버핏이나 미국의 가장 큰 항공사 중에 하나인 TWA 항공의 회장인 칼 아이칸 같은 사람들은 아이폰을 쓰지도 않으면서도 마이클 세일러의 애플 주가 전망에 동의를 하지 않고 비웃었습니다. 근데 결국 애플이 새 역사를 쓰고 난 다음에야 워렌 버핏과 칼 아이칸은 애플의 아이폰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트코인의 유용성, 비트코인이 새롭게 만들고 있는 모니터리 시스템에 대해서 사람들 간의 합의가 매우 초기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합의가 언제쯤 끝나느냐? 그럼 완전히 비트코인이 주류 중에 주류 자산, 준비 자산, 새로운 모니터리 시스템의 기축 통화의 지위를 획득하게 될 때, 그때쯤 되면 워렌 버핏과 칼 아이칸 같은 사람이 비트코인의 쓸모를 인정하고 내가 과거에 틀렸어.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야. 혹은 비트코인은 새로운 통화 체제의 기축 자산이야. 라고 인정하게 될 때 그때가 합의가 끝나는 시점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애플이 고점에서 바닥을 찍고 다시 고점, 전고점을 돌파하는데 13년이 걸렸고 가격 하락에서 회복하는 데만 7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 가격 하락이 불과 4개월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비트코인 사망 기사를 쓰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망 분석을 내놓는 사람에 대해서 지적을 했죠. 마이클 세일러가. 자, 아마존이 대세다라는 것은 워렌 버핏이나 칼 아이칸 같은 아주 전통적인 섹터에 있는 사람들이 동의하기 한 10년 전쯤부터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마이클 세일러는 한 2010년쯤부터 아마존을 따라할 수 있는 기업은 없구나. 아마존이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되겠구나 라고 예상을 했는데 아마존이란 기업이 이런 워렌 버핏이라든지 칼 아이칸이라든지 전통적인 금융 섹터나 기업 섹터 전문가를 자처한다는 사람들한테 제대로 인정을 받은 것은 코로나 때 봉쇄 기간에 사람들이 아마존에서 엄청나게 물건을 사면서 아마존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업이었구나 라고 인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류에서 그것을 완전히 인정하는 데까지 10년이 걸렸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애플의 아이폰이 대세가 될 것이라는 것을 웬만한 사람들 혹은 조금이라도 눈치가 있는 사람은 2009년쯤에 다 알고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전통적인 금융 분야라든지 기업 분야, 투자 분야에 있는 사람은 2016년, 7년에 돼서야 아이폰의 위력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차가 존재한다는 거죠. 지금도 눈치 빠른 사람, 그리고 똑똑한 사람, 정보 습득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알아차렸습니다, 이미. 여기 지금 저를 유튜브 채널 구독하시는 분들은 다 그런 분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워렌 버핏의 인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이 나와서 비트코인은 새로운 돈이야. 새로운 모니터리 시스템이야. 인류 문명사의 획기적인 발명품이야. 이렇게 인정을 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죠. 시간이 그때까지 오래 걸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합의의 초기 단계이고 결국은 합의가 될 것이고 합의가 끝나는 시점은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이 등장해서 인정할 때 합의가 끝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사례 중에서 기술 기업, 기술 투자 사례 중에서 50% 정도의 하락을 겪지 않고 성공한 기업은 하나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절망의 골짜기를 지나서 다 정점에 도달했다는 거죠. 비트코인은 이제 겨우 올타임 하이에서 지금 140일째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절망의 골짜기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 절망의 골짜기를 이겨내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면 비트코인 가격이 본격적으로 올라갈 때 주류들마저 인정하고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질 때는 기회가 없겠죠. 자, 그리고 왜 12만 6천 달러가 올타임 하이였느냐? 왜 그 이상 더 올라가지 못하고 거기서 주저앉았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마이클 셀러는 답을 했습니다. 그것은 비트코인이 진화하고 있고 성숙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기를 거치면서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은행에서 아주 보수적이죠. 은행에서 비트코인을 수용하는 데는 4년에서 5년이 최소 걸린다. 근데 이제 막 은행에서 비트코인을 알아보고 수용하려고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성급하게 비트코인 가격이 은행에서 즉시 수용해서 바로 가격이 20만 달러, 30만 달러 가지 않는다라고 불평을 하지만 은행에서 수용하기까지는 충분히 시간이 걸리고 은행마저 비트코인을 수용한 것은 비트코인이 한 단계 더 성숙하고 더 높은 레벨의 자산으로 진화하는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비트코인을 4년 이상 투자하는 투자자라면 지금 단기적인 가격 변동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마이클 셀러도 4년을 언급했습니다. 저도 비트코인 투자를 할 때 항상 4년 이상 투자할 수 있는 돈을 가지고 투자하시고 10년, 20년 투자하시면 더 좋겠지만 최소 4년을 투자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현물로만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목돈이 없는 분들은 매달 혹은 매주 조금씩 모아서 하는 DCA 전략을 취하시면 지금 가격이 하락하는 이때가 비트코인을 할인해서 살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다 라고 마이클 세일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이클 세일러는 비트코인을 어제도 또 샀습니다. 자, 마이클 세일러는 비트코인을 향후 10년, 20년, 30년간 팔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마이클 셀러에게는 좋을까요? 나쁠까요? 지금이 15만 달러를 가면 마이클 셀러는 15만 달러에서도 더 사고 20만 달러에서도 더 살 것입니다. 근데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12만 6천에서 6만 4천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마이클 셀러는 지금 죽을 맛일까요? 아니면 비트코인을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좋은 기회일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내다 팔 급한 돈을 갖고 비트코인을 사지 않으셨다면 견디시면 되고, 만약에 여유 자금이 있으신 분이라면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진 게 좋은 기회다라고 마이클 셀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마이클 셀러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1000시간을 공부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시 비트코인을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마이클 셀러가 했죠. 그리고 공부가 끝나면 사야 되겠죠, 비트코인을. 만약에 공부하기 전에 조금 사신다 치면 조금만 사시면 됩니다. 조금 사서 관심을 갖고 그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되죠. 45%, 50%의 잔인한 하락, 이 일정 기간 동안 모두가 우리를 비웃습니다. 저를 비웃고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여러분들을 비웃고 비트코인에 관심을 갖고 사려고 하는 여러분들을 비웃습니다. 지금 조롱거리가 됩니다. 일시적으로. 그런데 이 시기를 견뎌야 됩니다. 이 시기를 견디면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 때 큰 수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게 한쪽의 극단입니다. 지금 조롱과 비웃음의 대상이 되는 게 한쪽의 극단이고 다른 한쪽의 극단은 워렌 버핏이나 칼 아이칸 이런 사람이죠. 전통적인 금융 섹터, 기업 섹터, 투자 섹터에 있는 전통적인 경제학 섹터에 있는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채택률이 50%, 60%가 돼야지만 비트코인의 쓸모와 비트코인이 새로운 금융 질서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수긍하고 합의해 줄 것입니다. 이것이 또 다른 한쪽의 극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의 인정을 받을 필요도 없고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이 합의를 해준다고 하지 않아서 비트코인의 쓸모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애플의 아이폰조차도 인정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아마존도 인정을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애플하고 아마존은 지금 가장 성공한 테크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오랫동안 냉대와 멸시와 모멸을 겪어가면서 오늘 세계 최고 기업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비트코인도 그런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아무런 부침 없이 그냥 계속해서 쭉쭉 오르기만 해서 사기만 하면 눈만 뜨면 그 다음날 올라있고 이런 자산은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지금 성숙해 가고 있고 진화해 가고 있는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이클 세일러가 애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2012년에 애플이 $2,000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전망했는데 이때 많은 비웃음을 샀는데 애플의 가격이 급등하고 나서 마이클 세일러의 과거 영상이 다시 바이럴이 됐다고 합니다. 2012년에 애플의 주가가 $20일 때 $2,000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20에서 $2,000가 됐으면 100배가 오른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애플은 액면 분할을 2번 했습니다. 2014년에 7대1로 액면 분할을 했고 2020년에 4대1로 액면을 분할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28을 곱해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이때 지금 주가는 $7,444가 돼야 됩니다. 액면 분할을 하지 않았다면. 이때 $20를 투자를 했으면 지금 $7,444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이클 세일러가 과거에 자기가 애플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애플의 주가가 $2,000까지 오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지만 실제 애플의 주가는 $7,444까지 올랐습니다. 마이클 세일러가 예상한 것보다 거의 4배가 더 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마이클 세일러가 나탈리 브루넬과의 이 인터뷰에서 자기가 과거에 애플의 주가를 전망했을 때도 비웃음을 샀지만 결국 내 말대로 되지 않았느냐. 지금 비트코인도 그 과정을 똑같이 겪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비트코인 부고와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앞으로도 한동안 더 비트코인의 부고가 쏟아져 나오겠죠. 하지만 비트코인의 부고는 과거에도 계속해서 나왔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 부고가 쏟아질 때는 이게 바닥에 왔다라는 신호입니다. 지금 공포지수가 12, 13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공포에서 사고 탐욕에 팔아라.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비트코인을 추가로 당장 사라 이렇게 권유하는 게 아니고 비트코인을 갖고 계신 분들은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다. 이런 비트코인에 대한 사망 기사가 얼마나 황당하고 터무니없고 웃긴 짓거리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